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표본 비율 분포에 관련된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표본 비율 분포, 우리 피헷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여기 이제 모자를 썼다 그래서 우리 헷 이렇게 많이 읽고요. 피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피헷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피헷의 의미를 알아봤다면 피헷을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을 시키는지 문제도 몇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증명 과정 같은 거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를 찾아서 증명 과정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 큰 그림만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증명 과정 읽고 이해할 수가 있을 테니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헷 분포를 하기 앞서서 우리 모집단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집단을 한번 세팅해 봅시다. 예제를 드는 게 편한데요. 예제를 서울시에 있는 이제 남학생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시에 있는 남학생 엄청 많죠.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핫한 가수가 누가 있습니까?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80%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20%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아한다를 이렇게 비율로 놓는다면 80%가 아닌 0.8, 100%를 1로 보는 그런 인덱스 0.8을 우리는 모 비율이다 해가지고 P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P는 우리 P라고 쓰고 한글말로는 모비율 이렇게 읽습니다. 용어 중요해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지금 20%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0.2 이렇게 써야 됩니다. 100%를 1로 보는 좌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P가 아니다, Q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P랑 Q는 더하면 1이 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Q는 1 빼기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남학생들 중에서 한 100명만 한번 뽑아 볼게요. 야, 100명 일로 와봐 해가지고 뽑아 봤어요. 그러면 100명이 아니라 10명 뽑아 볼게요. 처음에 10명을 뽑아 볼게요. 야, 10명 일로 와봐 해서 뽑아 봤는데 너네들 레드벨벳 좋아해? 안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10명을 뽑은 그 집단 가운데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총 몇 명 있을까요? 딱 8명, 80%인 8명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을까요? 네. 8명이 있을 수도 있고, 9명이 있을 수도 있고, 6명이 있을 수도 있고, 7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샘플을 추출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샘플, 즉 추출한 표본의 비율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출한 표본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피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내가 추출한 표본의 비율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명을 추출했으니까 10명 중에서 레드벨벳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인 거죠. 그런데 그 비율은 0.8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80%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비율의 분포는요 0.8, 즉 모비율이 0.8이었으니까 80% 가까이에서 나올 거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80%, 0.8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규 분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피헷은 우리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앞에 이걸 붙이면 좋아요. 나올 수 있는 이걸 붙이면 좋아요.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이다. 그거는 모비율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놈의 표준 편차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요놈은 외워줘야 돼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예요.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은요 모비율 근처가 가장 많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pq예요. 그럼 여기서도 계산이 되겠죠. 얘는 지금 10명을 뽑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은 10분의 pq 10분의 0.8 곱하기 0.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명을 뽑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뽑아볼게요. 한 100명을 뽑아볼게요. 야, 일로 와봐. 너네 레드벨벳 좋아해, 안 해? 이렇게 물어볼게요. 100명을 뽑았을 때의 표본 비율과 10명을 뽑았을 때 표본 비율은 얘가 그 중에서 레드벨벳 좋아하는 학생들이 80% 가까이 나온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10명을 뽑을 때보다 100명을 뽑을 때 더 많이 뽑기 때문에 더 모비율 근처에서 나올 확률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더 모비율에 붙어버리는 그런 분포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 표준 편차 공식 요놈 있잖아요. 요놈이랑 잘 한번 매칭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가 매칭을 시키면은 뭐만 달라지냐면 분모에 있는 n만 달라져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라고 암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으니까 n이 지금 10명에서 100명이 됐죠. 그럼 지금 100분의 0.8 곱하기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더 작아졌죠. 즉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그 얘기는 평균 근처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즉 제가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이 모비율에 가깝게 나온다.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은 모비율에 가깝게 나온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만 암기하고 갑시다. P햇은 뭐다?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 분포다. 잠시만요. 네, 계속 가볼게요. P햇은 뭐다?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 분포다. 요거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올 수 있는 표본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놈들의 비율이 이제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그리고 P햇은요, 이제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통계내면 얘가 평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모비율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P햇의 평균은, 즉 나올 수 있는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이다. 모비율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크다. 그 좌우로 정규분포처럼 분포되어 있는데 그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다. 요거 증명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개념서 보면은 이항 정리만 잘 활용을 하면, 이항 정리가 아니죠. 이항 분포만 잘 활용을 하면 이제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념서 보고 한번 증명을 읽어보시고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 있잖아요. 이제 모비율 그리고 표본 비율, P햇 분포 그리고 요 그림을 잘 그려야지 문제 풀 때 적용이 쉬워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문제 적용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나올 수 있는 표본 비율 분포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조금 이따 할게요. 요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70%라고 한다. 그러면 모비율이 70%인 거예요. 대학 진학하는 사람들이 70%인 거고 우리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면 0.7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모비율 P예요. 그럼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은 0.3이다 해가지고 얘가 Q죠. 그런데 이미 추출한 N명의 대학 진학률을 P햇이라고 할 때, 즉 N명끼리의 진학률이니까 우리 표본의 비율인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 P햇 분포를 먼저 써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N명을 이렇게 뽑았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은 모비율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정규분포처럼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표준 편차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 암기사항이었죠.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바뀐다. 그런데 여기서 pq가 지금 0.7, 0.3이었으니까 루트 n분의 0.7 곱하기 0.3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표본 비율 P햇의 분포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P햇이 0.8보다 작을 확률이 0.8413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0.8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거보다 작을 확률이 지금 아래쪽의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넓이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냐면
8413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정규분포에 이렇게 대응 한번 시켜봅시다. 정규분포는 항상 가운데부터 찾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반토막이니까 0.5고요.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토막은 뭐가 되냐면 8413에서 0.5를 뺀 3413이 돼요. 즉 이 넓이랑 똑같은 거를 Z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Z에서 넓이가 3413이 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네요. 0부터 1까지의 확률이에요. 즉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3413이다. 그럼 이제 평균과의 거리 재겠죠. 표준 편차와 평균과의 거리의 비율이 일정하면 우리 넓이가 같잖아요. 여기에 평균과의 거리는 이렇게 0.1이고 얘가 지금 1대1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준 편차와 요놈과의 관계도 바로 1대1이겠죠. 그래야지 넓이가 0.3413 같을 겁니다. 그러면 식 하나가 나왔네요. 여기서 즉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pq 0.7, 0.3이었는데 그게 뭐랑 같냐면 0.1과 같아요. 따라서 이걸 이용하면요. 0.1은 루트 n분의 pq다. 요 식을 쓸 수가 있고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양변 제곱하면요. 이거 계산하기 편한 거는 분수예요. 사실 여기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이 계산 과정이 분수랑 이렇게 제곱근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요. 양변 제곱해 볼게요. 왼쪽은 100분의 1이 되겠죠. 오른쪽은 루트가 풀릴 겁니다. 그리고 0.7, 0.3도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3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n을 곱해서 이제 분모에 있는 n을 올려주고 또 100을 곱해서 없애주면 얘는 7 곱하기 3 n은 21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가 모비율을 알려줬어요. 70%다. 그리고 n명의 진학률 피햇이 0.8보다 작을 확률이 이만큼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우리 피해 분포 그릴 수 있잖아요. 피해 분포는 모비율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크고 좌우로 이렇게 정규분포 되어 있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 암기사항입니다. 그런데 pq가 70, 30이었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8413이라는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우리 표준 정규분포 Z랑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3413, 3414 똑같은 거는 1대1일 때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식으로 써서 천천히 정리를 해주면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 그리는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 필기를 위해서 살짝 지워드릴게요. 필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시고 형광펜을 다 지웠죠? 그러면 다음 거 풀어봅시다. 지하철 승객이 20%가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읽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모비율 그릴 수가 있어요. 20%가 신문을 읽고요. 그러면 80%가 신문을 읽지 않겠네요. 이제 모비율 P는 우리 0.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모비율의 반대는 Q라고 읽는데 0.8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지하철 한 칸에 탄 승객이 100명일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모집단의 비율이면요. 한 칸에 탄 승객이 100명일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100명의 표본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표본을 만들었을 때 이 칸에서 신문을 읽는 승객이 20명에서 30명 사이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승객 요 인원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말 바꾸기를 좀 하는 거죠. 100명 중에서 20명에서 30명일 확률은 뭐냐면 표본의 비율 피햇이 100분의 20과 100분의 30 사이에 있을 확률과 같다라는 거죠. 전체가 100이니까 이제 비율은 100분의 20, 100분의 30이 되는 거죠. 즉 0.2와 0.3 사이에 있을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피해 분포. 피해 분포는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 분포는
모 비율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크고요. 좌우로 정규분포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표준 편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루트 n분의 pq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뽑은 명수가 바로 n이고요. 그리고 pq가 이렇게 모집단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p의 분포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하고자 하는 게 0.2부터 0.3까지의 이렇게 자른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 이제 정규분포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얘는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계산만 천천히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요 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루트 안을 정리하면 분모 100이고요. 얘는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8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10분의 1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10분의 1 튀어나오죠. 2, 8에 16 루트 밖으로 4 튀어나오죠. 그리고 100 있으니까 또 밖으로 10분의 1 튀어나옵니다. 이거 정리하면은 100분의 4고요. 0.04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표준 편차는요 0.04였어요. 그럼 ps의 분포를 다시 그려볼게요. 계산이 복잡했으니까 0.2부터 0.3까지 즉 20명부터 30명 사이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고 여기에 비율은 0.04였어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넓이를 z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평균과의 거리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좀 복잡하니까 표준화를 써볼게요. z는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고요. 같은 넓이를 나타내는 여기의 값은 표준화 공식으로 따지면 0.3 빼기 0.2 나누기 0.04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분자는 0.1 되고요. 분모는 0.04. 분자 분모에 100씩을 곱하면 4분의 10 되고요. 2로 약분하면 2분의 5. 그러고 얘는 2.5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즉 얘는 이렇게 길이가 2.5가 됩니다. 그때 넓이가 같아져요. 그럼 2.5대의 넓이 얼마입니까? 저 0.4938이죠?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였냐면은 0.4938이에요. 그 넓이랑 이 넓이랑 비율이 일정했으니까 표준화 했으니까 같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p의 분포만 잘 판단하면 됩니다. 문제를 살짝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100명 중에 20, 30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표본의 비율이 100분의 20, 100분의 30 그 사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주고 p의 분포를 잘 그려주면은 우리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루트 들어간 계산은 천천히 이렇게 분수꼴로 바꿔서 해주면 편하다라는 것도 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좀 풀어볼게요. 마지막 한 문제까지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혈액형이 O형인 사람들의 비율은 약 30%라고 한다. 그러면 O형이 지금 30%인 거예요. 그럼 모 비율은 0.3이겠죠? 그러면 O형이 아닌 사람들의 비율은 0.7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P고요. 얘가 Q가 될 거예요. 그런데 헌혈한 사람 중에서 2100명을 뽑았대요. 많이 뽑았네요. 이게 이제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죠. 2100명 표본의 크기가 되는데 그 중에 볼게요. 2100명 P의 분포는 우리 알고 있죠.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은 30%일 확률이 가장 크고요. 잠시만요. 네, 계속 풀어볼게요.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인 P에서의 분포는 우리 0.3, 즉 30%일 확률이 가장 크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얼마였냐? n분의 pq 요만큼 된다더라 라는 거 알고 있죠. 요 놈부터 먼저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해보면은 2100, 21 곱하기 2100인데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이죠. 3, 7이 21이니까 21 약분되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10,000분의 1이고 100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0분의 100분의 1 0.0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즉 0.01 표준 편차를 가진 그런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볼게요. 2100명 중에서 O형인 사람이 588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명수로 나타내면 안 되고요. 표본의 비율이니까 2100명 중에서 558명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558을 2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 한번 약분해 볼게요. 뭘로 약분할까요? 3으로 약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일은 3, 그리고 3, 8에 24, 그리고 얘는 지금 39, 27, 36, 1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왠지 7로도 약분 될 것 같아요. 7, 27에 14, 그리고 7, 8에 56 이렇게 됐네요. 100분의 28이네요. 즉 2100분의 588명은 100분의 28 이렇게 나오고, 얘는 지금 0.28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28%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비율이 28% 이상 0.28 p햇이 0.28 이상일 확률이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0.28 여기다 그려보는 거죠. 0.28 그려보고 그거보다 클 확률,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되겠다. 요만큼의 평균과의 거리가 0.02잖아요. 이거 Z랑 똑같은 좌표 찾는 거죠. Z에서 똑같은 거 찾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 Z는 0, 평균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분포고요. 얘 지금 평균과 표준편차 비율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그렇죠. 표준편차 0.01이고 평균과의 거리 0.02잖아요. 1대 2잖아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비율 1대 1을 가진 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0인데 0부터 2까지의 넓이와 대칭이니까 같을 테니까 여기 있는 0.4772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지금 비율이 같으니까 넓이가 같더라. 여기의 넓이도 4772가 된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뭐가 되냐? 0.5가 되잖아요. 반토막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0.977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비율과 이제 표본의 개수가 나오면 나올 수 있는 표본의 비율 분포를 여러분들 이렇게 표준편차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2100명 중에서 588명 이상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것의 비율로 바꿔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본 비율 분포를 해봤는데, 이건 역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풀립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거를 좀 연습을 좀 해놔야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비율 추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